이번 시간에는 편의장치 점검 진단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편의장치 정비의 3페이지부터 21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은 끝났다. 조금 더 명확하고 쉽게 알아보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도현입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장치들, 예를 들어 안마 시스템이 추가된 시트, 음성 인식 시스템 등을 일컬어 편의장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편의장치들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편의장치는 진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자동차의 편의장치 정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전기전자장치 정비 강의를 맡게 된 지명석 교수입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가 편의장치의 점검 및 진단인데요. 장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어느 것을 학습하게 되나요? 오늘은 와이퍼와 워셔 스위치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본 학습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기정 씨의 이야기부터 만나보시죠. 업무를 끝내고 회사로 복귀하는 기정 씨. 출발할 때와 달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비 오는 날엔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써야겠죠. 시야 확보를 위해 와이퍼 작동. 왜 이렇게? 아, 진짜. 뭐가 문제야 이게? 더 이상의 운전은 불가능. 와이퍼를 살펴보기 위해 차를 멈추는데요. 이게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지 유관 검사부터 진행해 볼까요? 이거 뭐가 문제지? 부장님, 지금 가고 있는데요. 지금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자동차 와이퍼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와이퍼 앞에 이거 왔다 갔다. 고쳐서 금방 가겠습니다. 기정 씨, 과연 와이퍼 이상 왜안 문제를 되는 거야, 잘 갑자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 편의장치 점검 진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선수 학습,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편의장치 점검 진단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정비 지침서에 따라 편의장치의 회로를 점검하여 고장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편의장치의 고장 요소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 선수 학습과 핵심 용어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얼마 전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와이퍼를 작동시켰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정말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와이퍼에 이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확인하고 정비해야 할까요? 그런데 와이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그거 지금부터 교수님께서 설명을 쫙 해주시면 되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여긴가요? 윈드실드 와이퍼 워셔 구성 부품은 윈드실드 와이퍼 암과 블레이드이고요. 그리고 와이퍼 워셔와 스위치는 스티어링 휠의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윈드실드 와이퍼 모터와 링키지는 카울탑 아래에 들어있고요. 워셔 모터와 리저버는 앞에 엔진룸에 위치해 있습니다. 와이퍼 워셔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기능 스위치는 린 통신으로 BCM과 통신하여 전조등 및 와이퍼 등을 작동시켜 줍니다. 고장 점검 시 진단 장비를 이용하여 다기능 스위치의 각 위치에서 BCM의 입출력 값을 확인하고
작동 상태가 바르지 않으면 와이퍼 스위치를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다기능 스위치 기능을 진단하고자 한다면 차종 및 BCM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입출력 모니터링을 선택한 후에 와이퍼를 선택합니다. 워셔 및 와이퍼 스위치의 입출력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번엔 프론트 와이퍼 모터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와이퍼에는 와이퍼 모터와 링키지 어셈블리 그리고 와이퍼 안과 블레이드가 있습니다. 와이퍼 모터는 고속과 저속 두 가지 속도로 회전하게 됩니다. 먼저 와이퍼 모터 속도를 점검할 때는 와이퍼 모터에서 커넥터를 탈거합니다. 4번 단자에 플러스 배터리 단자를 연결하고 1번 단자에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모터가 저속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커넥터의 5번 단자에 배터리 플러스 단자를 연결하고 1번 단자에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했을 때 모터가 고속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합니다. 와이퍼를 작동하다가 와이퍼를 껐을 때 와이퍼가 정위치에서 정지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와이퍼 모터에서 커넥터를 탈거합니다. 그리고 커넥터의 4번 단자에 배터리 플러스 단자를 연결하고 1번 단자에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때 모터를 저속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와이퍼가 중간 정도에 왔을 때 4번 단자를 분리시켜서 모터의 작동을 정지시켜 줍니다. 2번과 4번 단자를 점프선을 이용하여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배터리 플러스 단자를 3번 단자에 연결하고 1번 단자는 접지시켜 줍니다. 이때 모터가 오프 위치에서 정상적으로 정지하는지 확인해 줍니다. 지금부터는요, 앞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편의장치를 점검하고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을 위한 재료와 자료 그리고 기기를 알아볼 텐데요. 교수님, 이렇게 준비하면 되나요? 교수님, 준비가 다 되었는데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윈드실드 와이퍼 워셔 스위치는 스캔 툴을 이용하여 점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윈드실드 와이퍼 워셔 스위치가 고장이라고 판단되면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윈드실드 와이퍼 워셔 스위치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스티어링 컬럼 하부 스크류 3개를 풀고 스티어링 컬럼 상부 및 하부 슈라우드를 탈거합니다. 와이퍼 스위치를 분리하고 커넥터를 탈거합니다. 프론트 와이퍼 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프론트 와이퍼 모터가 정위치에서 자동 정지가 되는지
점검해보고 고장으로 판단되면 프론트 와이퍼를 교환합니다. 프론트 와이퍼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와이퍼 캡을 탈거한 후에 와이퍼 암 장착 너트를 풀고 윈드실드 와이퍼 암과 블레이드를 탈거합니다. 그리고 웨더 스트립을 탈거한 후에 장착 파스너를 풀고 카울탑 커버를 탈거합니다. 와이퍼 모터와 링크 어셈블리 장착 볼트 2개를 풀고 모터 커넥터 및 윈드실드 글라스 열선 커넥터를 분리한 후에 어셈블리를 탈거합니다. 장착은 탈거의 역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와이퍼 암 블레이드의 정지 위치가 규정 위치에 오도록 와이퍼 암을 장착합니다. 그리고 와셔 노즐을 움직여서 와셔의 분사 위치를 규정에 맞도록 조정해 줍니다. 교수님, 저희가 오늘은 와이퍼와 윈드쉴드 와이퍼와 프론트 와이퍼 등 편의 장치에 대한 점검과 진단을 실습해 봤는데요. 이외에도 혹시 정비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가 있을까요? 편의 장치를 점검하고 진단할 때에는 사전에 정비 지침서에 나와 있는 스캔 툴 활용 방법과 회로 점검 방법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기 회로를 점검하기 전에 미리 전기 흐름을 파악해 놓으면 고장 점검 순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항상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측정하고 진단해야 한다는 것은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어느덧 학습이 끝나는데요. 어떠세요? 이번 시간 학습 내용만 잘 기억하면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점검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도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으로 여러분 모두 편의장치의 점검 및 진단에 대해 자신감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은 가라! 앞으로도 알찬 교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의장치 때문에 어떤 수리를 하시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뭐 정비를 하고 나간 차들의 뭐 출고 문제가 돼서 그런 적은 뭐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뭐 보통 보면은 이제 안전에 뭐 제동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된 게 뭐 차량 자세 제어 장치, 뭐 주행 중 차량 뭐 이제 차선을 감지를 해서 이탈을 방지해 주는 장치, 그리고 뭐 그런 거 이제 경보해 주는 장치, 에어백이라든지 전방, 그리고 후측방 저 충돌 감지 레이더나 이런 장치들도 요즘 차량에 많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감지 시스템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은 안전에 관련된 그런 시스템이고, 양산 차량에 또 현재도 많이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들은 보통 해당 시스템에 불량이 감지가 되면 그 계기판에 이제 경고등이 이제 종류마다 막 다 있거든요. 그래서 경고등이 이제 그 점등이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운전자로 하여금 바로 이제 그 고장을 인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그리고 이런 편의 장치들은 이제 주행 중에 이제 뭐 차량 파워트레인 계통에 이제 주행할 때 필요한 모든 이제 요소들에 아주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기도 한데, 뭔가 조금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경고등이 점등이 돼 가지고 작동이 아예 안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해줘요. 이제 아예 내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작동을 안 한다. 뭐 그런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차 굴러가는데 필요한 뭐 파워트레인 계통이 특별히 크게 큰 문제가 없고 그런 이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은 일단 주행 시에 그렇게 크게 사고가 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와이퍼 원래 그냥 쉽게는 그냥 갈아 끼는 거니까 정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 하잖아요. 근데 와이퍼도 분명히 정비 요소가 있을 텐데 그런 정비 요소에 대해서 만약에 안내를 해준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뭐 당연히 와이퍼가 작동이 안 된다면 뭐 집에서 당연히 일반 소비자들이 이제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정비소 쪽에 입고를 해서 와이퍼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이제 뭐 하든지 뭐 워시액을 뭐 넣는다든지 뭐 해서 이제 정비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단순히 뭐 와이퍼가 뭐 그냥 뭐 잘 안 닦인다. 뭐 이제 그런 브러쉬 부분이 뭐 고무 부분이 다 해져가지고 찢어져서 이렇게 너덜너덜거려서 잘 안 닦인다 그러면은 뭐 집에 그 마트나 이런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뭐 그런 매체를 통해서 이제 뭐 구매를 하셔서 뭐 집에서 자가로 하셔도 뭐 무방하죠. 근데 이제 와이퍼를 새로 해서 갈아 꼈는데 뭐 잘 안 닦이고 줄이 많이 간다, 소음이 난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를 전면 유리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이제 아무리 와이퍼 새 거를 갈아 끼워도 전면 유리에 우리가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눈으로 안 보이는 그런 이제 기름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보통은 그런 상황에서는 와이퍼 교환을 많이 이루어지는데 대신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해드리는 게 전면 유리를 많이 닦아드리거든요. 뭐 워시액 같은 거에다가 이제 뭐 풍물 이런 주방 세제 같은 거에 기름 뭐 이런 미끈미끈하는 기름 성분들을 많이 이제 지우는 그런 세제 같은 거를 이제 섞어가지고 전면 유리에 뿌린 다음에 이런 뭐 좀 약간 면인데 살짝 거칠은 거 이제 왜냐하면은 유리에 묻은 이제 잔존 유물들 이제 제거를 해야 되니까 살짝 거칠은 걸로다가 이제 싹 꼼꼼히 좀 이제 많이 문질러 가지고 설거지 하듯이 싹 닦아주면은 소음이라든지 닦임 개선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죠. 그렇게 하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요. 근데 반대로 편의장치가 고장이 나면 이런 안전 편의장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행이 안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원래 주행이 되나요? 그러니까는 주행에 있어서 운전자가 뭐 다른 상황이라든지 보통 운전하다 보면은 뭐 갑자기 앞에서 차가 선다든지 내가 차선 변경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이제 주행 중에 차량 자세 제어 장치에는 뭐냐면은 이제 주행하다가 갑자기 앞에 돌발 상황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차를 급하게 튼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주행 중에 어떤 노면 상황이라든지 다른 외적인 요소 때문에 차량들이 이제 자세를 잃고 뭐 돈다든지 전복이 된다든지 뭐 여러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제어하고 그리고 하는 것들은 다 차량에 이제 설치된 뭐 장치들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옵션 따라 틀리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뭐 뭐든지 다 차량 주행하는 데 있어서 다 관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그냥 경보만 울려주고 어떤 것들은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 운전자 대신에 차량을 제어를 해가지고 뭐 최대한 제동 거리를 단축을 시켜가지고 급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차량 바퀴의 제동 압력을 분배를 이제 스스로 해가지고 차량이 뭐 전복되거나 뭐 그 균형을 잃고 이제 돈다든지 뭐 그런 걸 방지해주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나 이런 거 장치들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엔진의 출력을 일부러 떨어뜨린다든지 해서 제어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관여를 해서 차량을 제어를 하겠지만은 뭔가 문제가 있다. 뭐 센서 같은데 제대로 입력값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아예 제어를 안 해버려요. 그냥 경고등만 띄워버리고 하고 뭐 일반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이제 제어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일반 기계적인 뭐 유압 브레이크 시스템 위에 이제 그거를 제어하기 위한 그런 부품들이 얹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기계적인 제동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주행을 해도 된다고
일단은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전면 유리 하단부에 장착되어 있는 이 와이퍼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와이퍼는 안에 이제 와이퍼 모터가 있겠고, 그리고 와이퍼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전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전 운동을 이 와이퍼의 좌우 왔다 갔다 해주는 이런 왕복 운동으로 바꿔주기 위한 그 링키지 장치, 그런 기계적인 그런 장치들이 모터랑 같이 연결되고, 그 링키지 와이퍼 링키지 그쪽 기계적인 장치에 이 와이퍼 대와 와이퍼가 이제 장착이 되는데요. 이 와이퍼는 요즘에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관절 구조 와이퍼라고 해서 중간 마디가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이 좀 약간 그 곡선인 이 전면 유리에 최대한 이제 접착력을 높여서 전면 유리 이물질이라든지 물기랑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고요. 보통은 한번 와이퍼가 작동이 돼서 오염이 되거나 많이 그러면은 와이퍼 단품을 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워시액 분사를 통해서 깨끗이 이제 청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 기능 작동 시 전면 유리가 제대로 잘 안 닦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드드드득 아니면 뿌득뿌득 이런 뭐 소음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와이퍼 단품에 이 브러쉬에 장착되어 있는 이런 고무 브러쉬 이런 부분들의 이제 경화나 상태 불량으로 인한 고장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전면 유리에 보면 우리가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기름때, 그런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끼어서, 그리고 뭐 이제 전면 유리에 이제 그 앞에서 날라오는 뭐 모래나 자갈 등을 통해서 이제 깨지는 이런 뭐 이제 그런 흠집들 이런 것들 때문에도 이제 그 브러쉬 손상으로 인한 그런 닦임 불량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한번 이제 정상적으로 와이퍼가 작동되는 상태에서 워시액이라든지 이런 걸 분사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닦여지는지, 그리고 소음은 나는지 그런 걸 먼저 점검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작동을 먼저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선이 좀 많이 가죠. 이렇게 이제 선이 이렇게 많이 가고, 이제 워시액 성분 때문에 이렇게 이제 증발을 해서 조금씩 없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 한번 저희가 와이퍼보다는 먼저 이 차량 전면 유리를 좀 이제 닦아줌으로써 한번 개선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뭐 워시액이랑 뭐 퐁퐁 이런 뭐 세제 같은 거를 이제 전면 유리에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렇게 한 후 뭐 헝겊이나 뭐 천 등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문대주면서 깨끗이 닦아줍니다. 이렇게 닦아줌으로써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물때라고 합니다. 이제 비가 오거나 아니면 그럴 때는 이제 전면 유리에 물때도 많이 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이렇게 와이퍼 브러쉬도 이렇게 닦아줌으로써 좀 개선 효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아무래도 이 전면 유리에 이런 닦임 성능이 개선된 걸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와이퍼 닦임 불량 시에는 이 와이퍼나 와이퍼 대에 이제 쉼이라든지 다른 고장에 의해서도 닦임 불량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경우 와이퍼 대와 그리고 이제 유리에 이렇게 착지했을 때 이 유리와 와이퍼 대 이 브러쉬 면에 이 접촉되는 이 상태를 확인을 해서 좀 쉼을 좀 바로잡아 준다든지 이렇게 보강을 할 수가 있고요. 와이퍼대 교환 같은 경우에는 이 와이퍼대 중간에 연결되는 부분에 요거를 살짝 들어 올려 주거나, 아니면 구형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살짝 눌러주는 이제 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짝 눌러줘서
이렇게 끝에 부분을 이렇게 들어 올린 후 살짝 당겨주면, 당겨줘서 이렇게 잘 빼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해야 될 점, 이 와이퍼 대가 유리에 팍 이렇게 닿게 되면 이 유리가 크랙이 간다든지 손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게 와이퍼 대를 파지한 후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와이퍼를 이제 선택하러 이제 나갔을 때 이 상태로 두면은 혹시 또 접히고 그러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놔둔 후에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윈드쉴드 와이퍼 워셔 스위치를 점검하고 교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윈드쉴드 와이퍼 워셔 스위치를 스캔 툴을 이용하여 점검 진단합니다. 점검을 통해 윈드쉴드 와이퍼 워셔 스위치가 고장이라고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교환합니다. 첫 번째, 스크류 3개를 풀고 스티어링 컬럼 상부 및 하부 슈라우드를 탈거합니다. 두 번째, 와이퍼 스위치를 분리하고 커넥터를 탈거합니다. 다기능 스위치 기능을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다기능 스위치는 LIN 통신으로 바디 컨트롤 모듈과 통신하여 전조등 및 와이퍼 등을 작동합니다. 고장 점검 시 진단 장비를 이용하여 다기능 스위치의 각 위치에서 바디 컨트롤 모듈의 입 출력 값을 확인하고, 작동 상태가 바르지 않으면 점등 스위치 또는 와이퍼 스위치를 교환합니다. 다기능 스위치 기능을 진단할 때는 먼저 진단 장비에서 차종 및 BCM 메뉴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입출력 모니터링을 선택한 후 와이퍼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 와셔 및 와이퍼 스위치의 입출력 상태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프론트 와이퍼 모터가 정위치에서 자동 정지가 되는지 점검하고, 고장으로 판단되면 프론트 와이퍼를 다음 순서로 교환합니다. 첫 번째, 와이퍼 캡을 탈거한 후 와이퍼 암 장착 너트를 풀고 윈드쉴드 와이퍼 암과 블레이드를 탈거합니다. 두 번째, 웨더 스트립을 탈거한 후 장착 화스너를 풀고 카울탑 커버를 탈거합니다. 세 번째, 와이퍼 모터 앤 링크 어셈블리 장착 볼트 2개를 풀고 모터 커넥터 및 윈드쉴드 글라스 연결 커넥터를 분리한 후 어셈블리를 탈거합니다. 네 번째, 장착은 탈거의 역순으로 작업합니다. 여섯 번째, 와이퍼 암 블레이드의 정지 위치가 규정 위치에 오도록 와이퍼 암을 장착합니다. 일곱 번째, 와셔 노즐을 움직여 와셔의 군사 위치를 규정에 맞춥니다.